오늘 우리가 볼 때가 순열 먼저 올 거거든. 순열 한번 펼쳐보면 115였나 150였나. 왜 이렇게 써졌니? 그러니까. 근데 115가 아닌데? 이것도 되는 일이 없구나. (151페이지) 순열. 우리 경우의 수 이미 배웠잖아.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썼는데 이거 뭔지 기억나니 시험? 예를 들면 시험이 오늘 여기 학원 오려고 옷을 고르는데 티셔츠가 원래 3장이 있었던 거야. 원래 티셔츠가 3장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올까? 육지 갔다 오면서 예쁜 티셔츠가 있다고 예쁜 티셔츠 2장을 더 추가했어. 경우의 수란 건 뭐야? 선택의 가지수야. 그러니까 시영이가 학원에 오기 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의 가지수가 원래는 3가지였는데 티셔츠 2장이 추가되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5가지가 된 거죠. 티셔츠 5장 중에서 고르는 거 아니야. 이게 합의 법칙이야. 이게 합의 법칙이야. 그런데 봐봐. 이번에는 선우도 역시 티셔츠가 3장 있었어. 티셔츠가 3장 있었는데 이번에 선우는 티셔츠만 입고 올 거 아니잖아. 밑에는 벗고 올게요. 바지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바지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선우는 반바지가 2개 있었어. 그렇다면 티셔츠 3장과 반바지 2장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잖아. 그치? 이거랑 이거를 그렇지. 이거랑 이거를 그렇지. 그치? A, B, C 3개의 티셔츠랑 D, E를 봤을 때 A가 D, E 2개, B가 D, E 2개, C가 D, E 2개 각자가 2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3과 2를 다연하 곱해 더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몇 개의 선택지? 6개의 선택지라는 거. 이게 고의 법칙이 어렵지 않아. 차이는 뭐야?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로 들면 물론 안 헷갈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경우에서 문제에서 안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동시에 고를 수 있냐 없냐고. 동시에 고를 수 있냐. 동시라는 게 뭐야? 같은 시간에 고르라는 게 아니지. 윗돌이랑 아랫돌이를 같은 시간에 같이 입으라는 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도 선택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요 위에 거 중에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 그걸 선택한 다음에 얘는 그럼 선택이 안 되면 선택되잖아. 위엔 다르죠? 요거 하나 선택했으면 끝인 거야. 그거 선택하고 요거 선택하면 티셔츠 2장 입을게요. 그렇게 안 입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동시성이 없는 거고 얘는 동시성이 있는 거죠. 양손에 들 수 있냐 요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합의 법칙, 고의 법칙입니다. 가볍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생각하면서 해당 문제가 고르라는 것들이 양손에 들 수 있냐 둘 다 고를 수 있냐 그걸 기준으로 동시성을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안. 오늘 이거 오류가 어마어마하네. 합의 법칙, 고의 법칙 그렇게 고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순열이거든. 순열 여러분 예습은 이미 한번 했지. 여러분 안 했니 이거? 아예 처음 하는 거니? 그래? 순열이란 거 그러면 좀 순열이란 걸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떠올려. 계승이란 걸 한번 생각해. 계승을 다른 걸로 팩토리얼이라고 그러거든. 계승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7 팩토리얼 하면 7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1이 될 때까지 계속 곱하는 걸 우리가 계승이라고 해요. 이걸 어떤 때 이용할까? 예를 들면 자리가 5자리 있어. 사람이 5명 있어. 자, 앞에서부터 이 사람 5명 순서대로 줄 서는 건 몇 가지요? 구할 수 있어? 120. 120까지 어떻게 구했어? 5 곱하기 4.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예전에 중2, 중3 때 배웠던 대로는 첫째 자리에 몇 명이 앉을 것인가 이걸로 했었잖아요. 그렇지? 첫째 자리에 5명 선택 가능, 둘째 자리는 4명 선택 가능하고 3명 선택 가능하고 2명, 1명. 결국에는 뭐야? n명을 n개의 자리에 줄 세우는 방법이 계승이에요. 그죠?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그럼 5, 4, 3, 2 이렇게 하든가 자리와 사람 가지고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거를 좀 추상화시켜서 만드는 게 팩토리얼이야. 7팩토리얼 하면 그럼 보겠어? 7부터 1까지 쭉 곱한 게 7팩토리얼이야. 이게 계승이야.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서 발생해. 자리가 3개야. 사람이 5명이야. 민찬아, 그러면 와우, 환상적인 날이구나. 민찬아, 그러면 첫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 몇 명? 5명. 둘째 자리에 들어갈 사람 4명. 셋째 자리는 이러고서는 뒤에 곱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요런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은 얘를 5 퍼뮤테이션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어. 5p3이야. 5p3. 이게 뭐야? 이게 순. 애들 다 왔나요? 이게 순열이. 오늘 늦었구나. 나도 늦었어. 오늘 날이 좀 아니지? 하고 갔다 왔어? 너네 원래 30분부터야? 40분부터지? 난 40분부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간표엔 30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지금 늦은 건 늦은 거지. 선생님 원래 30분 전에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리에 택시도 한 대도 안 보이고 어디서 행사하나 봐. 나만 모르고 있는 행사나 봐. 땡볕에서 30분 동안 택시 기다리다가 열받아가지고. 잠깐만, 오피사라는 순열인데 순열이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 permutation. 이 단어 들어본 사람 많지 않을걸? 원숭이 들어봤어? permutation? 이게 뭔 뜻인 것 같아? 지금 들어봤어? 영어권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쓸까? 이게 원래 이거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선생님이 영영사전 쓰니까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설명이 장난감 병정 같은 거를 키 순서대로 세워놓는 거, 알파벳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 숫자를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늘어놓는 거. 이게 퍼뮤테이션이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말로 그래서 번역을 한 게 순열이지. 왜 순열이라면 얘는 순서가 있는 나열이야. 순서가 있는 나열. 어디부터? 큰 거부터 어디까지?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까지. 그래서 5p3이면 저렇게 5, 4, 3 3개까지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7p4라고 하면 7p4라고 하면 7부터 시작해서 7, 6, 5 어디까지? 4까지. 7, 6, 5, 4까지 4개. 이렇게 곱하는 게 순열이에요. 그럼 요거는 아까도 봤겠지만 계승은 7명이 7자리 있을 때지. 그러면 승현아 얘는 5명이 3자리 있을 때겠지, 그지? 여기는 7명은 4자리 있을 때겠지. 물론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돼. 그거 이상의 함의가 있는데 좀 비유하고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처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순열이라는 게서 이걸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순열이라는 걸 잘 보면은 계승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는 7, 6, 5, 4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선생님이 뒤에다가 3, 2, 1을 붙인 다음에 이 밑에서 3, 2, 1로 도로 나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결과물은 선우야
7P4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위에 있는 건 7팩토리얼, 밑에 있는 건 3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 3은 어디서 나왔어? 잘 보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빼면 3이요. 그치? 처음부터 시작해서 4개까지잖아. 4개까지. 그럼 얘는 7에서 4개를 뺀 나머지 3개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P4를 300분의 700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거를 좀 넘어가서 얘가 만약에 n 퍼뮤테이션 r이라는 놈이라면 npr이라면 그럼 얘가 우리를 대승으로 팩토리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위에는 n 팩토리얼 써주고 밑에는 n-r 팩토리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조합을 배우면서 조금 더 중요해져. 왜 그러냐면 조합이랑 순nhập이랑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요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n 퍼뮤테이션 r이란 거는 정의 중에 하나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요거 하나를 외워두는 게 중요해. 그래서 순열은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요거 하나 외워둬야 되고 그 다음에 순열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될 게 첫 번째 요거는 저기다 적어놔야겠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익숙치가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할 거야.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저거가 숫자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익숙해지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질 거야. 팩토리얼이라고 계승이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씩 줄여가면서 3, 2, 1까지 곱한 거다. n 퍼뮤테이션 r, np, r이라는 놈은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얘로 줄여나가는데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총 몇 개? r개에 이게 맞다. r개까지 곱하는 것이다. 얘를 계승으로 표현하면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다.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npn이란 거는 자리도 n개고 그 다음에 사람도 n명인 거지, 그치?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돼? 그냥 n 팩토리얼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np0은 그럼 np0은 얼마일까? 0대 0 np0 아니 계승에서 이거 하나를 안 했는데 책에 이게 안 나와 있네. 계승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0 팩토리얼이 얼마일까? 0 팩토리얼이 얼마일까? 시간에 0 팩토리얼 얼마야? 0 팩토리얼 0일까? 0 팩토리얼 1이야. 잠깐 이걸 볼게. 이렇게 생각해봐. 아까 우리 그래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5 팩토리얼이 있어. 얘를 3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5, 4, 3, 2, 1이고 얘는 3, 2, 1이니까 위에 5, 4만 남지. 여기 다 약분되고, 그지? 5, 4만 남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거 말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영 팩토리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겠다. 0 팩토리얼은 일단은 우리 1이 가더라고요. 0 팩토리얼은 1이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팩토리얼이 기본적으로 덧셈이 아니죠. 덧셈이 아니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원래 말이 되는 건 아닌데 얘가 얼마야? 조용아 얘가 얼마야? 1이지, 그치? 1이지.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했던 어쨌든 0 팩토리얼은 그냥 우리가 1이라고 선생님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0 팩토리얼 1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좀 정확한 얘기로 하면은 항등원이라는 얘기랑 관련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고 지금 이 단원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곱셈에 대한 거라서 곱셈의 항등원에서 우리가 1을 가지고 그냥 기본으로 삼는 거거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어쨌든 0 팩토리얼은 1이야. 0 팩토리얼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까지 가야 돼? NP0. 1. 얘도 마찬가지야. n부터 시작해서 r개까지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n부터 시작해서 0개까지 곱한다면 얘는 그냥 0 팩토리얼이랑 마찬가지지, 그치? 0 팩토리얼이랑 마찬가지인데 얘는 1이 됩니다, 1.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놔야 돼.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걸로 쳐서 틀린 경우가 가끔 있어. 그래서 순열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합이나 도배 법칙 같은 거는 여러분 다 알 것 같아. 다만 좀 어렵지 않아요. 1038번 이거 한번 볼까? 1038번 보면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첫 번째는 홀수, 두 번째는 4의 약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한 개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니까 양손에 들 수 있다고 봐야 되니? 동시성이 있니? 동시성이 있어 없어? 요게 틀리는 지점이야. 동시성이 있는 거야. 동시성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만약에 동시성이 없으면 한 번의 기회 안에 같은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지 5가 나올지 생각해. 그럼 5가 나왔어 이미. 그럼 이제 3은 못 나오는 거야.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거지, 그치? 첫 번째에 3이 나왔어. 두 번째에 3 말고 다른 거 못 나와? 아니면 3이 다시 못 나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우의 수에서 말하는 동시성이라는 건 선생님 동시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올 수 있어 라는 거야. 승현이가 요 앞에 생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는다고 쳐. 저기 버거킹에 햄버거가 2종류, 그 다음에 음료수가 3종류 있어. 그걸로 이제 조합해서 세트를 만들 거야. 승현이가 만들 수 있는 세트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야. 왜? 2 곱하기 3에서, 그치? 그건 동시성이 있어야 돼. 동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동시에 승현이 햄버거 먹을 때 콜라를 이렇게 먹으면서 입으로는 햄버거 먹고 이래? 동시에 먹어? 아니죠. 양손에 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양손에 들 수 있으면. 내가 이 햄버거를 선택했으면 이쪽에 있는 같은 햄버거는 선택 이제 못해. 그치? 하지만 햄버거를 이미 선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음료수 중에 하나 골라서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죠. 그치?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선택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선택의 가지수라고. 그러니까 동시성이라고 해서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나는 동시에 먹는데 하고 코로 햄버거, 콜라 이렇게 먹고 입으로 햄버거 먹고 이러면 안 돼. 동시가 아니야. 그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동시가 아니야. 경우에서 말하는 동시가 아니야. 둘 다 선택할 수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주사위에 6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에 3 나오고 이런 게 가능하잖아. 동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얘는 합을 쓰겠어, 곱을 쓰겠어, 가능해. 곱을 써야죠. 동시니까. 첫 번째는 홀수의 눈이, 두 번째는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시도에는 홀수를 다 고르면 되겠죠. 홀수가 몇 개인? 홀수가 몇 개 있어? 3개, 1, 3, 5, 3개니까 3. 두 번째 시도에서는 4의 약수, 4의 약수는 몇 개요? 1, 2, 4, 3개죠? 그래서 곱한다 더한다? 둘 다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곱한다. 그래서 9가지가 된다는 건데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어렵지.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확률 쪽은 받아들일 때 배울 때 어려운 건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돼. 왜냐면 실제로 확률 통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 중학교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게 확률 통계 이 분야야. 왜냐면 그 되게 미묘해. 표현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 그다음 1039번만 가서 볼게요. 이거 좀 대표적인 문제라 바로 붙어있긴 한데 1039번. 자, 1039번 세 개의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한 번 지나가다가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 A, B, C가 3개인가? B, C가 2개, A, C가 하나. 자, 그러면 A, B, C 한 번 지난 건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야. 첫째,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있어. 둘째,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있어. 그치? 그러면은 첫째로 A에서 C로 가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쳐. 요거랑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는 곱할까 더할까 도영아? 더 해야겠죠. 왜냐면 A에서 C로 직방으로 가기로 했으면 더 이상 얘는 못 골라. 그치?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어. 저 뭐야? 닥터 스트레인지가 와서 도루마무 하지 않는 이상 못 골라. 이제 동시성이 없는 거야. 양손에 못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따로 구해서 더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플러스 1로 남겨두고. 그럼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방법 요걸 한번 봅시다. 먼저 A에서 B로 가는 방법. A에서 B로 가는 방법 몇 가지요? 어서 몇 가지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방법 지훈아 몇 가지요? 그러면 잘 봐. A에서 B로 가는 길이랑 B에서 C로 가는 길이랑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못 고르는 관계야? 아니면 A에서 B 하나 고르고 B에서 C 하나 고르고 둘 다 고를 수 있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얘는 동시성이 있다. 그럼 곱하기 더하기야? 곱하기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 몇 곱하기야? 3 곱하기 2에서 6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A, B, C를 거쳐가는 방법 6가지, A, C로 곧장가는 방법 1가지에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동시를 좀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1042번 간단하게 1042번. 자, 1042번 사피사. 이거 되게 생각보다 처음 딱 보면 어려울 것 같아. 선우야, 사피사 얼마일 것 같아? 24. 사피사면 뭐랑 똑같기 때문에? 4. 그렇죠. 4팩토리얼 똑같기 때문에 24다. 헷갈리지? 그치? 처음에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잘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 1044번. 1044번 4번 NPE. NPE가 얼마냐면 30이래. 지영아, NPE가 30이래. N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니? 2보다 응? 다른 2보다 작은 수? N이? 아니잖아. NPE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N보다 하나 줄인 것까지 요렇게 하나, 둘, 두 개의 숫자를 곱하라는 거잖아. 5, 그럼 N은 5, 5? 아니 그러면 5, 4 해서 얼마나? 20이 되는데요? 10, N이 10? 아니 10, 6, N이 얼마? 잠시만요. 6. N이 6이 되면 되죠? 그러면은 NP, 6P2라는 6 곱하기 5에서 30 나오잖아. 이게 어렵지? 처음에 얘가 참 쉬운 건 괜찮은데 나중에 숫자가 커지면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때 필요한 게 뭐야? 저거야 저거. 여기 보이지? 저기 보면 NP2라는 건 N-2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거든. 그 말은 얘를 분해해보면 뭐가 남아? 얘가 위에 N 팩토리얼 N-1 이렇게 해서 쭉 해서 3, 2, 1까지 갈 거 아니야 원래. 이때는 근데 N-2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3, 2, 1까지 가겠죠. 약분 되죠. 뭐만 남았어? N 곱하기 N-1만 남았죠. 요게 30이라고. 지금은 이렇게 풀 필요가 없지. 그냥 딱 봐도 6이니까. 근데 숫자가 커지고 이게 어려워져. 여기서 NP3만 해도 복잡해져. 그치? 그럴 때는 이렇게 풀어서 풀 수 있도록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는 뭐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맞겠지만, 그 다음에 7PR 같은 거 1046번. 자, 7PR이래. 근데 얘가 4팩분의 7팩이래. 원서가 이거를 7PR이라는 놈을 저기 있는 퍼뮤테이션 순열의 정의에 따르면 몇 팩토리얼분의 몇 팩토리얼인 거예요? 분모를 뭘 써야 돼? 그렇죠. 7 마이너스 R 팩토리얼분의 위에는 7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밑에가 4 팩토리얼. 7 마이너스 R이 4라는 얘기죠. 따라서 R은 얼마? 이렇게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정의를 잘 알고 있으면. 자, 그 다음에 5장 카드 중에서 우리 1050번 한번 볼게요. 5장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3자리 자연수 뽑아서 서로 다른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그 중에서 짝수 얘기했어요. 요런 게 좀 귀찮지. 원래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1049번 같은 경우에는 1049번부터 볼까? 1049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퍼뮤테이션으로 바로 구할 수 있지. 승현아, 몇으로 구할 수 있어? 숫자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몇 P면? 5. 그렇죠. 5P3이에요. 숫자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그 순서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5P3 하면 그러면 얼마? 5, 4? 5, 4, 3이니까 얼마는? 60인가? 60까지의 개수, 저 3자리 숫자가 나온다고. 그런데 1050번은 얘는 문제가 뭐냐면 짝수가 돼야 된다. 짝수가 3자리 자연수인데 짝수야. 3자리 자연수가 승현아 짝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게 짝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자리 숫자가 그렇죠. 1의 자리 숫자만 짝수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지금 여기는 기초 문제를 가지고 0을 안 넣는 0을 넣으면 더욱 흥미진진해져 있을 건 다음에 할 거고 1의 자리 숫자에 그러면 우리가 원래 3개의 자리가 각자 5개, 4개, 3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 짝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2와 4 중에 하나는 이미 넣었다고 보는 거예요. 짝수가 이미 들어갔어.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남은 숫자가 몇 개야 다양한? 3개요. 3개일까? 2와 4를 여기 둘 다 넣어 그 둘 중 하나만 넣어. 2개. 2개 다 넣어? 그럼 여기는 24야? 아니. 아니잖아. 2를 넣든 4를 넣든 하나만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남은 숫자 몇 개야? 4개. 이제 그 4개를 가지고 이 2개의 자리에다가 어떻게 순서대로 넣을 거냐. 이때는 몇 P 몇이겠어? 4개의 숫자를 가지고 2개의 자리입니다. 4P 2. 그렇죠. 4P2죠. 그래서 4P2 그리고 곱하기 2가 됩니다. 여기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곱하기 2점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4P이면 얼마니? 10인가 12? 10. 여기다 2 곱하니까 얼마? 얘는 24가지의 3자리 짝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비슷한 게 1053번이 있어. 1053번. 자, 봐봐. 1053번을 보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서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할 것 이런 조건이 있으면 걔를 먼저 달성시켜 놓고 생각하면 돼. 짝수가 될 조건 이러면 끝에다가 박아 넣어서 짝수로 만들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B와 C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에서 4개의 문자 A, B, C인데 얘를 4개의 자리에다가 그냥 순서대로 넣는다고 쳐. 4개의 자리에 순서대로 넣는다고 하면 그냥 4팩이죠. 4P4. 그치? 4팩이죠. 원래라면 24가지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B와 C가 이웃하도록 나열한대. 그러면 앞으로 이웃하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먼저 시켜놔. B씨는 너네는 이제 한 몸이야. 묶어버려 그냥. 그러면 이 안에서 도영아 지들끼리는 바꿀 수 있지 순서가. 그지? BC 될 수 있고 C 될 수 있지. 그럼 얘는 선택의 가지수가 몇 가지인 거야? 2가지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A, B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 얘를 한 덩어리, 세 덩어리가 서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쨌든 BC는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얘네 셋이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순서를, 그지? 세 놈을 세 자리에다 배열하는 건 3팩이야. 몇 가지? 6가지. 그지? 이렇게 해서 6가지에서 뭐 얘 A,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A, B, C, B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다 여기 들어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덩어리를 섞는 방법 3팩 6에다가 마지막 곱하기 B, C를 써서 2 해서 총 몇 가지?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까지 A형 문제만 지금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 5분 10분이면. 얼른 풀어볼래? 이게 처음 기초가 좀 중요해. 노트가 없어? 잠깐만 하나 풀어줘. 꽤 많아 경우의 수랑 순열이. 앞부분 경우의 수는 간단하게 우리 한번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한번 쓱쓱 볼게. 자, 1078번. 너무 쉽죠? 뭐라고 하냐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2의 배수 빼면 되고 5의 배수 빼면 되겠지. 문제는 뭐야? 그렇죠. 겹치는 거죠. 그래서 2의 배수가 몇 가지야? 1에서 100까지니까 2의 배수가 2의 배수 몇 개요? 50개. 5의 배수는 그동안 몇 개야? 20개. 그런데 2와 5가 겹치는 다양한 5의 배수. 10의 그렇죠. 10의 배수가 몇 개니까? 10개. 10개니까. 그럼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합의 법칙에 따라서 50 더하기 20. 그런데 둘이 겹치는 10의 배수의 개수를 뺀다. 그래서 몇 가지? 60까지.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가 되겠으니까 160에서 40.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의외로 이런 거 많이 틀린데. 자, 그 다음에 1079번 볼까? 1079번. 자,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를 3z는 2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요게 기초거든. 나중에 이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 방정식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지금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부정방정식 푸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순수하게 잘 풀고 말 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요령이 있어. 무슨 요령이냐면 첫째, 개수가 큰 놈부터 고른다. 개수가 큰 문자부터 고르는 거야. 둘째, 큰 숫자부터 고른다. 큰 숫자부터 고르는 거야. 뭔 얘기냐면 셋 다 자연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z가 7이라고 생각해봐. 3, 7에 20을 하면 벌써 20이 넘어. 다른 자연수들은 0보다 큰 애들일 텐데 21에다가 무언가 0보다 큰 애들을 더해서 20이 될 리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z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수라고 하는 선우야. 지금 이것만 생각해도 z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해봤자 6이겠지, 그치? 6을 일단 넣어봐. 지금 선생님 보면 알겠지만 개수가 가장 큰 문자에다 가장 큰 숫자를 넣은 거야. 1, 2, 3, 4, 5, 6 해본 게 아니라 6부터 시작했잖아, 그치? 문제는 뭐냐면 3, 6, 18 하니까 자, 이 자연수와 이 자연수를 합쳐가지고 2가 돼야 되는데 가능해? y에 1만 넣어서 벌써 2 넘죠? 아하, 그러면 z는 6도 안 돼. z는 어디부터 시작하면? 5부터 시작하는 z는 5부터 시작. z는 5부터. 자, 그러면 z에 5가 들었다고 칩시다. z에 5가 들어가서 3, 5, 15 됐잖아. 그치? 넘어갔더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y는 15가 넘어가니까 5가 됐어. 그랬을 때 x와 y 고를 수 있는 수상 뭐가 돼? 자, 이렇게 해볼게. z가 5인 경우 여러분 아마 해답지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4인 경우, 3인 경우, 2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z라는 건 자연수니까.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2y는 5가 되겠죠. 두 번째 x 플러스 2y는 얼마야? 잠깐만요. 3, 4, 10이니까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그러니까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y가 어디였어? 4니까 16이 될 거다. 16이래. 맞네. 14. 너무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왜 11이 나오지 못하? 맞나? 맞구나. 하면 x 플러스 2y가 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개수가 많지 않을 거야. 아까 전에 개수가 제일 큰 제트부터 시작했지.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제일 큰 뭐부터? Y부터 넣는 거야. Y에 3 넣으면 다양하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지. 그지? Y에 2부터 시작하니까 Y에 2, X에 1 가능하네. 그지? Y에 1, X에는 그럼 얼마? 3 가능하네. 그지? 그러면은 X는 우리는 지금 얘네를 다 순서상을 다 구하려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연소나 우리는 순서상의 개수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개수만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X가 자연수일 수 있도록 해주는 Y의 개수까지만 구하면 돼. 그러면 X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가면 남는 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Y는 예를 들어서 여기 4 돼야 안 돼, 연소나. 그러니까 여기는 3가지. 그 다음에 Y는 5 돼야 안 돼. 얘는 되지 X가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5가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 개수만 할 거니까. 그럼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2가지. 여기는 도영아 여기 몇 가지? Y가 몇 가지 돼? 6가지. 6가지 되죠? 7 하면은 X가 0 돼야 되니까 여기는 8가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얘들 8, 9, 5, 3, 2 얘네를 합친 게 얘의 순서상의 개수인 거죠. 순서상의 개수. 그래서 몇 가지는 그러면은 10, 8, 14니까 2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24가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틀릴 만한 여지가 다분하지. 그치? 중간에 순서상 하나 잘못 구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를 좀 해줘야 돼. 상문자는 뭐 1082번. 이렇게 해서 오래 걸릴 게 아닌데 오래 걸리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분의 수를 A와 B라고 할 때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자, 여러분 방정식 이미 배웠으니까 2차 방정식 배웠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X 플러스 AB. 그래프상에서 X축과 만난 2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그래프상에서 X축과 만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먼저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방정식으로 따지면 해가 어떤 거야?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거야. 그치? 지금 여러분 방정식, 부등식 저 원전셈을 하고 있니? 최근에? 그거부터 하고 있니? 아니면 그 앞에부터 하고 있나? 딴 거부터. 아직 저 방정식, 부등식 허수 이런 거 안 들어갔지? 그치? 들어갔나? 2차 방정식의 허근도 하고 있니? 허근은 아닐 텐데 그건 고1 때 하는데 공통수학에서. 어쨌든 기존에 우리 중3 때 배우는 것도 할 수 있어. 얘가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를 상정한 거야. 그치?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라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니 시험은? 0보다. 그렇죠. 0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하면 있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4, 그러면 A 플러스 B. 이렇게 넣은 게 0보다 작은 경우를 찾아봐라 이 얘기예요. 해보니까 어떤 점이 흥미롭냐면 A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고 마이너스 4AB 할 때 뭐가 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인데 이쪽으로 넘길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4보다 작다가 돼. 이것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긴 좀 부등식이에요. A와 B에 관해서 여기 아마 조건이 나올 거야. 실수라도. 그렇죠. 주사위의 눈의 수니까 실수가 될 수밖에 없네. 그렇지? 주사위의 눈의 수가 A 빼기 B 됐는데 4보다 작으려면 예를 들어서 3 빼기 1 해서 2라고 하면 이거 제곱하면 4 되잖아. 그렇지? 주사위 눈이라는 한계를 두고서 생각해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A 빼기 B가 5밖에 안 된다는 거. 5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오체가. 1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A, B가 1 차이 나는 순서상을 구해라 그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또 마이너스 1잖아. A 빼기 B야. 그렇지? 1, 2부터 어디까지 가는 게 다야? 5, 6까지 가는 거 정말 여기까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순서상 몇 개? 5개. 반대로 6,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 1까지 가능하겠죠. 역시 이렇게 5개, 5개 순서상 해서 몇 개니? 뭔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것 같다. 잠깐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의 동시에 선수 나누는 수. 아, 하나 빼먹었다. 못 빼먹었어. 그치. 0일 때 빼먹었죠. 0일 때. 그러니까 둘이 모두 같을 때 1,1부터 해서 6,6까지 총 몇 가지? 6가지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총 몇 가지? 16개의 순서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고배 법칙 한번 봅시다. 고배 법칙. 이것도 1083번은 우리 여러분 푼 A형 문제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1086번 봅시다. 1086번은 A에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들어있대. 그 다음에 B에는 1에서 7까지 자연수. 1에서 7까지 자연수 들어있어. 두 상자 A, B에서 한 장씩 꺼낸 카드에 적힌 숫자를 A, B라고 해야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홀수인 경우에서 구하시오. 야, 이거 어렵다. 어떤 두 수가 도영아 홀수려면 더했을 때 홀수려면 각각의 두 수가 어떤 수가 돼야 될까? 짝수는? 짝수지, 그치?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야. 둘 다 2의 배수라서 2로 묶이잖아, 그치? 홀수 더하기 홀수는 걔도 무조건 짝수야, 그치? 홀수 더하기 홀수도 짝수라고 생각하면 2의 배수에서 1이 남는 거잖아, 홀수 애들은, 그치? 여기도 1 남고 여기도 1 남으니까 합치면 걔도 2의 배수가 돼서 짝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한 조합은 이렇게 둘이 더했는데 홀수가 되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홀수가 되려면 얘가 홀, 얘가 짝이든지 얘가 짝, 얘가 홀이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얘가 여기서 그냥 꺼낸 숫자가 아니죠. 그냥 꺼낸 숫자가 아니라 제곱한 애야. 그런데 제곱했을 때 홀짝이 바뀔까 안 바뀔까 원서가? 안 바뀌죠.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해봐도만 알지. 13579 제곱해봐 다 홀수야, 그지? 홀수는 제곱해도 홀수고 짝수는 제곱해도 짝수란 말이야. 그렇다면 A 제곱이 홀수가 된다는 건 그냥 A가 홀수인 거, B 제곱이 짝수인 거는 B가 짝수인 경우의 수겠죠. 우리 지금 주어진 이 숫자 속에서는 그러면은 A가 홀, B가 짝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A가 홀인 거 1, 3, 5 세 가지, B가 짝인 거 2, 4, 6 세 가지니까 총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또 이번에는 A가 짝수다 그러면 2, 4 두 가지죠. 2, 4 두 가지. 그 다음에 B가 홀수다 그러면 1, 3, 5, 7 네 가지네요. 그래서 B가 홀수인 거 총 네 가지. U를 그러면 이 경우에는 펴야겠죠. 더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A도 고를 수 있고 B도 고를 수 있고 양손에 들 수 있으니까 동시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8가지. 합치니까 총 몇 가지의 순서상이 나온다? 17가지의 순서상에서 우리는 얘가 합쳤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홀수인 숫자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1087번. 이거 오랜만에 약수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87번. 1087번에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A, 12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이랬어. 이게 사실은 여러분 예전에 소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하고 이럴 때 그냥 얘 약수 구하는 거 식으로 외웠을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항정리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확률 통계의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이 계기가 되는 거거든. 약수의 개수라는 게. 일단은 잘 봐봐. 72의 제곱이라는 건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기본적으로 8, 9, 70이니까 2의 세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곱하는 거지. 그치? 약수라는 건 뭐냐면 이 범위 안에서 여기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뭔가 숫자를 만들어내면 걔가 약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2의 세제곱이면 2가 3번 곱해진 거잖아, 승현아. 그치? 근데 그 중에 2 하나를 빼. 그리고 3이 2개 있는데 3을 하나를 빼. 그래서 2 곱하기 3 하면 얼마나? 6이잖아. 6이면 70의 약수 맞아.
맞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2, 3개, 3, 2개 그 한 개 내에서 숫자를 아무렇게나 몇 개든지 빼가지고 아무렇게나 조합하면 걔는 자동적으로 72의 약수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2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 걔도 약수일 거 아니야. 2가 하나도 안 들어가. 2를 하나도 안 써. 아 나는 2는 꼴 보기 싫어. 3만 쓸 거야. 3의 제곱 9. 72의 약수가 아니야. 약수. 3이 하나도 안 들어가. 2의 세제곱만 쓸 거야. 8. 아니면 2의 제곱만 쓸 거야. 4. 약수가 아니야. 이번에는 나는 둘 다 보기 싫어. 2도 하나도 안 쓰고 3도 하나도 안 쓸 거야. 2의 0제곱, 3의 0제곱 할 거야. 그래서 2의 0제곱이 얼마니까? 시영아? 1이에요. 1. 이게 0제곱은 1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곱 나누기 이게 제곱은 이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그래서 2의 0제곱이 1이야. 이렇게 나야 돼. 자, 요거는 잠깐 당기로 했고. 자, 요거. 그래서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하면 그래서 다현아 얼마인데? 1. 1은 70의 약수가 아니야. 약수. 당연히 약수죠. 모든 숫자의 자연수의 약수죠. 그 말은 우리가 2라는 범위 안에서 고를 수 있는 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선택지가 3개가 아니라 몇 개? 4개라는 거야. 그죠? 3의 0제곱, 1제곱, 2제곱 선택지가 몇 개? 3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지수없이 배울 때 요거 약수의 개수가 할 때 어떻게 했었어? 3 더하기 1에서 4, 2 더하기 1에서 3 이렇게 해서 그랬었지. 그 원리가 지금 요거라는 거야. 요거 고배 법칙이라는 거야.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다.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다. 그리고 이건 얘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면 얘를 선택 못해? 아니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써서 4, 3, 12에서 12개 약수의 개수가 12개다. 120은 소인수 분해하면 연재야. 120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뭐야? 하필 5팩이네. 600이니까 2의 세제곱 3, 5라고 하면 되나? 아니 2의 세제곱 3, 5 맞아 맞네. 그지? 그러면 얘는 2는 나의 선택의 가지수가 연재야 몇 가지인 거야? 2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 2의 0제곱도 있을 거야. 0, 1, 2, 3, 4가지죠. 4가지죠. 지수에다 그래서 하나씩 붙이라고 하는 거야. 4가지. 3은 내가 3의 몇 제곱 선택할까요? 그러면 3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2가지죠. 0제곱, 1제곱. 마지막으로 5도 0제곱, 1제곱 2가지니까 얘는 몇 가지? 16개의 양의 야수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B-A를 구하라고 했으니 따라서 B-A 얼마? 16 빼기 12에서 4가 되는 거죠. 밑에 상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540의 양의 약수는 짝, 수의 개수를 P, 3의 배수의 개수를 Q라고 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어.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했다면 굉장히 쉬울 수 있는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걸 계속 쓸데없는 말들 같지만 이거 이론을 설명하는 거 이런 것 때문이야. 540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그러면은 27의 2의 10이니까 2의 제곱, 3의 세제곱, 5인가? 손에 맞아? 3의 세제곱 5 소인수분 했을 때 맞아? 그런데 얘의 양의 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4 곱하기 2 했으면 됐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 중에서 짝수의 개수가 P래. 짝수가 뭔데? 윤소라 짝수가 뭐니? 2의 배수입니다. 2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짝수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얘로 구할 수 있는 약수 중에서 2의 0제곱이 되는 애만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0제곱만 제외하면 우리는 그러면 얘는 2를 뺀다면 선택지가 없으니까
원래는 2에 0제곱, 1제곱, 2제곱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선택지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짝수의 개수가 P라고 되는 P. P라는 것은 그러면 2 곱하기 나머지는 똑같아. 3은 얘는 선택지가 4개죠. 0, 1, 2, 3, 4, 2 하니까 이렇게 16가지의 짝수가 나올 수 있어요. 16개. Q는 저희도 마찬가지야. 얘는 3의 대수의 개수니까 3을 뺀다는 선택지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3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래는 선택지가 0, 1, 2, 3, 4개였는데 1, 2, 3, 3개가 되거든요. 그렇지? 나머지 2 같은 경우에는 다시 1더해서 3 여기도 3 마지막에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얼마?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고 있습니다. P 더하기 Q는 34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칠판에 있는 거 일단 오늘 한번 해봅시다. 가야 돼. 그러면